안녕하십니까.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입니다. 살면서 허리 통증 한번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요통은 아주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으로도 또 사고나 질환으로도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가 하면 노화로 인한 허리 통증도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척추 건강. 우리 가족 모두가 조심하고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365 추석 특집 최고의 선물 당신의 건강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을 중심으로 하는 척추 건강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수지가 부르는 보랏빛 향기 듣고 시작합니다.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되는 뼈 구조물이 척추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척추에 우리가 너무 무심하고 소홀한 걸까요? 다양한 이유로 통증과 변형이 생기는 게 척추 건강의 위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근입니다. 네, 교수님, 올해 추석 연휴 어떤 시간 보내고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분위기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럴 때는 집콕하는 게 제일 현명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 코로나 때 고향 방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하더군요. 불효자는 옵니다. 집에 오면 불효자라고. 정말 얘기되네요. 네. 집에서 잘 쉬어가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 척추 건강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척추가 좀 처음부터 좀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매일 척추 건강 많은 도움말 주시고 살피는 교수님, 어떻게 이걸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척추가 아주 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손상을 계속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아프게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척추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는지만 알면 또 다시 안 아프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리 통증, 사실 교수님도 예전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만만치 않게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추간판 탈출증으로 지금도 좀 살살 달래가며 지내지 않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늘 조심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허리 많이 아플 때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많이 해서 아프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벌써 아픈 지 10년, 15년 지나고 보니까 제 허리 체질이 남들보다 많이 약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아픈 분들 뵙기 힘들고요. 좀 많이 아프면서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 없이 평생을 살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 어떨까요? 너무 다양한 이유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허리가 아프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허리를 아프게 하는 가장 흔한 구조물은 디스크고요.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찢어지다 못해 터지는 거고요. 또 이 디스크가 또 선천적으로 튼튼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80살까지 한 번도 안 아팠다 하는 분들도 간혹 뵙니다. 그러면 80이 넘어서 아파서 오시죠. 네. 80. 와. 네. 척추라는 이 구조물로 이어져 있어서 그런지 목, 허리 그리고 골반까지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 척추 어디서 이상이 생겼든 허리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목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명한 신경외과 선생님도 뵙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척추 허리 디스크 아래쪽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게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네, 허리 디스크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목부터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게 허리로 그게 통증이 원인이 된다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가 왜 아픈지 사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진짜 이거 아파본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이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허리는 네네. 왜 아플까요? 허리 아픈 것은 한 97% 정도는 기계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계적이란 말은 허리에 염증이 생겼거나 허리에 암 같은 종양이 생겼거나 혹은 췌장 같은 데 문제가 생겨서 허리 통증이 있는 거나 이런 걸 다 빼면 그게 이제 한 100% 중에 3%는 그런 쪽이고요. 나머지 97%는 기계적인 문제, 그중에 대부분은 척추 디스크 때문이고요. 일부가 이제 후방 관절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인들은 대충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리 가운데가 아픈 통증, 그러니까 허리도 사실은 면적이 커가지고요. 네, 허리가 아프면서 또 가운데가 아픈 통증도 있지만 또 다리도 아픈 좌골신경통이라고 어른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맞습니다. 통증도 있던데 사실은 잘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 여자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허리 아픈 걸 둘로 딱 나눠보라. 그러면 허리 가운데, 허리 주변과 그 가운데가 아픈 가운데 통증, 어려운 말로는 축성요통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만 아픈 통증하고, 거기도 좀 아프지만 엉덩이로 해서 다리로 해서 종아리로 허벅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통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좌골신경통은 방사통 이렇게 해서 꼭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냐? 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료 방향이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솔깃한데요. 왜냐하면 네네. 그러니까 허리 가운데 이렇게 축성 통증하고 방사통하고 딱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두 네네. 개에 따라서 약간 치료 방향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허리 가운데가 아픈 축성요통인 경우는 그 아픈 통증이 디스크 내부가 찢어져서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것이라 그 염증 자체는 사실은 디스크를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염증이거든요. 네. 우리가 걸음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 정강이 깨지면 그 피나다가 진물이 질질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염증이거든요. 그 진물 흐르는 게 결국은 거기에 흉터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안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염증의 근본적인 이유라 축성요통 때 느끼는 그 통증은 디스크 내부가 찢어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곧 아물려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라 그 염증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막 통증을 막 줄여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통증은 오히려 그 통증을 약간 더 심하게 느끼도록 허리를 뒤로 젖혀서 뻐근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더 잘 붙어서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럼 방사통은요? 방사통은 사실은 디스크 속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디스크 밖으로 터져 나와서 디스크 내부에도 물론 찢어짐이 있지만 터져 나온 수액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뿌리에 묻거든요. 네. 묻으면 거기 염증이 확 일어나서 통증을 느끼는 거라 그건 일종의 거기에 경보장치가 하나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보장치가 너무 세게 울리면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도난경보기나 이런 걸 달아놨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쳤는데도 막 왱왱 울리면 그거는 좀 수준을 낮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 통증의 그 수준, 그다음에 염증을 수준을 좀 낮춰주는 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이죠. 교수님께 허리 요통 환자분들 참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디스크 이상이다 하는 분의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거의 97% 정도 됩니다. 진짜 막 네. 환자분들이 많군요. 대부분입니다. 네네. 정말 디스크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네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허리 가운데가 아픈 통증, 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허리 가운데 아픈 것은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탈출이 되기 전 상태입니다. 그럼 추간판 내장증. 그러면 이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이럴 때는 단계가, 그것도 진행 단계가 그럼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는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내장증이 깊어지면 탈출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탈출증에서 호전될 때, 그러니까 탈출된 부분이 암으로 들어가고 쭈그러들면서 호전되는 과정에서 또 반드시 대부분 겪는 게 또 내장증을 좀 겪다가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장증으로 시작해서 탈출증이라는 심한 수렁에 빠졌다가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면서 다시 내장증으로 조금 고생하다가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디스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디스크는 왜 손상이 되는지, 그게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인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노화 때문인 건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습관 때문인 건지,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교수님이 보시기에 맞습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다 어디 있다고 보세요? 외부의 요인, 노화, 습관, 뭐 여기다가 이제 유전까지. 유전까지. 유전이 사실 제일 큽니다. 디스크가 약하게 만들어진 분들이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유전이 보통 디스크 손상의 한 40%를 기여하고요. 와, 많이 차지하네요. 나이 드는 게 한 10%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냐, 뭐 외부에 뭐 무거운 물건을 드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유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손상은 결국은 그 디스크라는 물방석이 견디기에 너무 강한 압박이 걸릴 때 손상이 되는 거고요. 특히 그 압박이 걸릴 때 자세가 허리가 요추전만이라는 그 곡선이 없는 상태로 걸리면은 더 쉽게 찢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허리를 구부렸을 때, 서 있을 때 자세에 따라서 좀 손상 부위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 있을 때는 보통 오히려
후방섬 유륜이 찢어져서 내장증 때문에 아픈데 서 있으면 그 부분이 붙어서 덜 아프게 되고요. 네. 앉아 있으면 그 부분이 좀 찢어져서 디스크 손상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속도로에 자동차 타고 이제 고향 가다가 그 휴게소에 한 2시간 만에 내려서 화장실 가려고 차에서 나올 때 허리가 뻐근해서 바로 못 일어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운전하느라고 앉아 계시는 동안에 허리가 약간 구부러지면서 수핵이 섬유륜을 뒤로 좀 밀면서 거기가 좀 찢어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허리 통증도요. 제가 좀 네네. 궁금한 거는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의 압통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어떤 이런 통증인 건가요? 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압통은 뭐 이제 병원에서 진찰할 때 눌러보긴 하겠지만은요, 보통은 본인이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 즉, 찢어진 디스크에 압박이 가거나 그 부분이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아파서 그걸 못 취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허리가 급히 아픈 분들은 일어서서 허리를 바로 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못 걷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임상에서 통증에 대한 이 표현 어떻게들 하세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네, 그냥 허리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네, 잘 못 알아들을 때도 많고요. 뭐 네. 뒤에 철사가 꼬여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고, 뭐 다른 그 지방색에 따라서 사투리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 잘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네. 뭐 땡긴다 이런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 그렇군요. 우리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하다. 네. 아, 이게 표현이 다양해서 딱 표현만 가지고는 좀 감별하기가 어려우면 맞습니다. 네.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딱 디스크 손상이 나오나요? 엑스레이로는 보통 디스크 물렁뼈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니까 보통 이제 물렁뼈가 들어있어야 될 자리가 좁아지면은 이 디스크가 좀 찌그러져서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디스크는 MRI를 찍어야 잘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갔다거나 인대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유사한 요통이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는 좀 소형 진통제가 도움이 될까요? 보통 뭐 근육이나 인대 때문에 허리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내부가 찢어졌을 때 그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딱 디스크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 근육에서도 느껴지고 뭐 허리 뒤쪽에서 좀 느껴지고 하니까 이게 근육 문제다, 인대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엄밀하게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주변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리가 삐끗했다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허리가 삐끗했다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허리가 삐끗한 게 디스크가 좀 찢어진 겁니다. 디스크가 찢어진 거군요. 예. 디스크라는 물방석의 속에 수액이라는 물이 있고요. 네. 그걸 싸고 있는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에 레이어라 그러나요? 껍질에 그 겹이 한 25개, 한 20개 이렇게 층이 있는 거군요. 네, 층이 있습니다. 예, 층이 있습니다. 층이 이제 삐끗할 때 그 층이 한 층 다 찢어질 수도 있고 한 층의 일부가 찢어질 수도 있고 살짝 찢어지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예. 그럼 이 허리 통증하고 저는 좀 저도 골반이 아픈 적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골반 통증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많이 가죠. 골반 통증으로 많이 가고 골반 밑에 천골이라 그러죠. 꼬리뼈 바로 위에 부분. 네. 거기도 아프고 이제 비너스 딤플이라고 우리 그 날씬한 젊은 사람들이 서 있을 때 뒤에서 보면 엉덩이 쪽에 두 개 그 보조개처럼 쑥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PSIS 쪽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의학적 용어로. 네, 의학 용어로. 그 자리를 또 그렇게 많이 아파하세요. 그것도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들한테서 흔히 보는 그런 통증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손상이 있을 때 골반으로도 갈 수 있다. 네네, 골반으로 갈 수 있고 옆구리로도 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회음부로 가기도 하고 회음부, 사타구니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디스크 손상이. 그러니까 요통이 출발인데 주변으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골반통일 때 또 부인과 쪽으로도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뭐 맞습니다. 방금 전립선 얘기도 하셨고 또 네, 옆구리면 맞습니다. 또 콩팥이랑 신장내과도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네, 같이 봐야죠, 사실. 아 그럼 좀 네. 복잡해지네요. 야. 네네. 일단 요통이 간단치 않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수님, 이 디스크만을 또 이렇게 보시지만 요통으로 오신 분들 중에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네. 골다공증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척추가 주저앉아서 이렇게 요통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때는 되게 많이 아프시죠. 아, 요즘 일종의 차원이 다른가요? 골절이니까. 네. 아, 그런데 골절이 왔다가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고요. 오래 가는 뭐 다른 병이 겹칠 수도 있지만 골절이 왔다가 보통 한 2, 3주 내로 뼈가 다시 붙으면서 붓기 시작하면서 다 붙진 않지만 통증은 많이 완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통으로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에 디스크 아까 찢어지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척추 마디마디마다 이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이 찢어진 분들은 다른 층에도 계속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더 많나요? 한 디스크가 찢어지면 그 옆에 있는 디스크가 또 찢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 디스크가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워낙 그분의 디스크가 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한 디스크가 찢어져서 자기 기능을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디스크들이 또 더 무리를 많이 겪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스크 손상이 있는 경우 방치됐을 경우에 좀 심각한 합병증,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마비가 올 수 있죠. 디스크가 아주 크게 탈출이 되면요. 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뿌리들이 그쪽을 뒤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 눌러가지고 마비가 오고 양쪽 다리가 다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소변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응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아주 빨리 수술이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소변 보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와, 방광 이건-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진짜 심각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면 이 허리 통증, 이 수술은 그런 급성일 때, 합병증이 심각할 때 당연히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네네. 수술에 대한 경우 일반적인 요통, 일반적인 디스크 어떤 손상이 있을 경우에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술은 네. 어떻게 좀 이해하고 봐야 될지 정리 좀 부탁 가능할까요? 네네. 허리의 수술이라는 것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수술이라는 것은 저는 뭐 수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감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터져나온 디스크를 싸고 있는 그 뼈를 조금 열어서 감압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둘 다 물론 같이 하는 경우도 더 많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디스크 탈출만 있을 때 하는 수술이고 좀 더 허리가 많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그 일부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 자체를 전부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금속이나 아니면 뼈를 넣어가지고 그 디스크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아래 위에 뼈를 나사로 고정하는 유합술이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네. 방법들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상태가 네. 심각할 때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술 모두 다 이제 디스크를 아주 튼튼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걸 잘라주고 있던 걸 없애고 하는 그런 약간 그 손상을 주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우리 몸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좀 있는 것이죠. 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몸이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서 충분한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이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수술 결정을 하는 게 답일 것입니다. 결국 득과 실을 잘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네네. 그러면 디스크 손상이 이제 MR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네. 이럴 때 앞서서도 잠깐 얼핏 얘기는 해주셨지만 서 있을 때 조금 더 통증이 줄어들고 뭐 앉아 있을 네. 때 또 심해진다. 뭐 디스크 내장증이 있을 때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럴 때 걷는 것, 운동법 네. 뭐 이런 거 좀 네.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허리를 낫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들면서 저는 운동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으로 좋아지는 허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보통 평소 상식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또 심각한 치료나 비싼 치료를 권장할까 하면서 겁을 일단 내십니다. 네. 그럴 때 제가 허리는 좋은 자세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는 운동보다도 더 기본적인, 더 하기가 쉬운 좋은 자세로 좋아지고요. 운동은 우리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지만 단 하나 운동을 해서 허리에 도움이 되는 기전이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된다. 네. 다행입니다. 운동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세다. 네. 정말 이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건강365 추석 특집 최고의 선물 당신은 건강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는 로고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365 추석 특집 최고의 선물 당신의 건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살펴야 하는 이 척추 측만증, 또 노인들에게 위험이 높은 척추관 협착증, 척추에 생기는 이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고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척추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건강 리포터 전소연 씨가 오늘 자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교수님만 생각하면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정성근 교수님만 생각하면 등도 아프고 예. 교수님을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또 허리 건강 또 척추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들어보시고 우리 교수님께 도움 좀 받아볼게요. 일단 한번 우리 시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앉아 있으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괜히 그런 거 칼 대면 좋아지는 것보다는 안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좀 꺼려지는 편이에요. 원래 그냥 이렇게 들다가 삐끗하고 약간 좀 잠을 이렇게 똑바로 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쭈그리고 자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디스크 수술은 안 받고요. 그냥 냅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때 되면 갑자기 아프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이 좀 힘들고 하니까 수술 말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시술 같은 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요리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시간은 서 있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리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는 것도 있고요. 저처럼 서서 일하는 직업이 오래 일하다 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온다고 하는데 그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디스크 알면은 되게 통증 되게 심하대요. 허리 끊어질 정도로.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게 디스크를 더 악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오래 서 있는 게 더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척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금씩은 다 아프거든요. 그런데 네.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허리는 원래 조금씩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네네. 당연한 건가요? 워낙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겪긴 합니다. 전 인구의 80%라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그 통증의 이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지, 또 아까 걱정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요리사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네. 나이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맞아요. 막연한 상황에서 뭔가 명쾌한 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오래 말씀하세요. 네네. 네, 오래 앉아 계셔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져서 네. 디스크가 조금 찢어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오래 안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사실 저만 해도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위로가 돼요. 그럴 때는 허리 뒤에 그 의자하고 허리 사이에 등받이에다가 푹신한 쿠션 하나 넣어서 네.
편하게 이렇게 허리를 등받이에 이렇게 대고 있을 때 허리 요추전만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좋고요. 근데 네. 교수님, 네, 사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면 아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네. 이게 참을만 하거든요. 뭐 네. 또 움직이다 보면 괜찮으니까 네, 네, 뭐 네. 이게 그러면 뭐 굳이 병원 가야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심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앉아 있는 동안에 아프다가 조금 또 움직이면 좋아지는 네, 정도로 병원 오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행이네요. 그러나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 점점 더 디스크가 손상을 받아서 더 아프게 되니까요. 네네. 오래 앉아 있으면서 허리가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걸 피하는 것이 좋죠. 근데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경우는 이게 허리 어떤 운동을 해서는 뭐 좋아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아픈 그런 통증을 되도록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만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혹시라도 수술 같은 게 병원에 갔을 때 수술 같은 거 받으세요 이렇게 막 걱정이 되고 수술은 네. 받으면 허리는 진짜 안 좋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버티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운동법은 없지만 그런 바른 자세만으로도 이 좋은 허리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혈액 건강 좋은 자세만으로 좋아지고 그때는 사실 어떤 시술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술이나 약이 별로 도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성요통, 허리 가운데가 아픈 그 통증은 디스크를 다시 붙이려고 생겨난 염증이라 네네. 그 염증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게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좋은 자세로 그 찢어진 디스크를 붙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척추 건강의 적신호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제일 흔히 보이는 적신호는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다가 세수하고 나면 좋아지는 그런 가벼운 허리 통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축승요통이 왔다가 금방 좋아지고 왔다가 금방 좋아지고 하는 그런 축승요통이 점점점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 하니 그전에 비해서 한 번 올 때 더 세게 와요. 훨씬 더 많이 아파요. 아프고 옛날에는 아침에 아프면 저녁쯤은 좋아졌는데 이제 한 일주일 가고 작년에는 석 달 가고 올해는 한 9개월 간다. 네. 점점 더 통증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다음 더 자주 오는 거죠. 그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오다가 1년에 한 번 오다가 6개월 만에 또 오고 이렇게 더 강하게 오고 오랫동안 오고 빈도가 잦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네. 그 디스크는 이제 조만간 아주 깊은 통증의 나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와, 그러면은 정말 자고 일어났을 때 좀 아프고 또 안 아프고가 반복되기 전에 살짝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그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서 이 허리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병원에 와서 해드릴 게 없어요. 그때 병원에 계속 그런 상태로 병원에 아프다고 계속 오면 환자분들이랑 이 의사들이랑 뭐 2시간, 3시간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짧은 시간에 몇 마디로 그분의 그 뜻이나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못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자꾸 아프다고 와서 그 우리한테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니 그럼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좀 센 시술이라도 해야지. 혹은 뭐 수술이라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이게 보통 이게 잠을 잘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또 잠을 잘 때 본인의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지 허리나 척추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잠을 잘 때도 바른 자세로 잠을 자야 허리나 척추 좋아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보통은 허리가 디스크가 좀 잠자는 동안 암으로 들어가서 덜 아프게 되는데요. 네. 내 허리는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디스크가 손상이 되지 않고 97%에 해당되는 그쪽이 아니라 나머지 3% 중에 해당이 되는 척추 관절염이 있는 겁니다.
자고 나서 더 아픈 분들은 척추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 뭔가 그 분이 자는 잠자리를 자고 나면 자세 같은 걸 자고 나면 그 과정에서 디스크가 좀 더 찢어지는 경우죠. 네. 그러면은 이 수면 시 어떻게 좀 잘 바른 자세로 자야 좋을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뭐 하늘을 보고 똑바로 자는 게 좋고요. 네. 매트레스가 조금 본인의 이 경추전만 요추전만 척추 커버를 잘 받아주는 약간의 이 쿠션이 있는 게 좋고요. 네. 쿠션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허리 밑에 그 좀 푹신한 베개를 받쳐주고 주무시고 네. 목에도 머리보다 목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베개를 받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누구나 잠자는 동안에 한 뭐 4-5번 정도는 맞아요. 돌아 눕게 되는데 네. 그것까지 다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바로 누워 자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잘 주무시는지 바른 자세로? 저는 바른 자세로 자고 허리 쿠션 없으면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허리 중요한 쿠션이 얘기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와, 오늘도 제대로 알게 됐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 등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척추 건강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허리 말고 위쪽 등이요. 등이요. 예. 윗등 허리 위쪽 등. 말씀이시죠? 그렇죠. 윗등이 아픈 기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게 등 쪽으로 통증을 연관통으로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방사통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흉추에도 디스크가 생깁니다. 목이나 허리만큼 많지는 않지만 흉추 디스크 탈출증 혹은 흉추 디스크의 그 종판이라 그러죠. 디스크하고 뼈가 붙는 자리가 깨지는 경우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자주 간혹 뵙니다. 그런 분들은 진단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그런 상황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 간혹 뵙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게 좀 바른 자세 하면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흉추 디스크도 어떤 분들은 경추하고 허리랑 목은 전만 있고 흉추는 워낙 후만 그러니까 뒤쪽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 곡선이니까 흉추는 후만을 오히려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아니고요. 목이나 허리하고 똑같이 흉추도 많이 뒤로 젖힐수록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있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뭐 허리가 진짜 끊어질 대로 굉장히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네네. 이게 정말 통증이 심한 거구나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이 네네. 궁금한 건 그러면 요리사 같은 경우는 서 있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네네. 앉아 있는 경우가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이 척추 건강이나 허리 건강에 안 좋은지 더 악화시키는 게 뭔지 궁금하시대요. 일반적으로 보면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디스크 압력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게 서 있는 것보다는 허리에 나쁜데요. 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어떤 자세로 서 있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인데요. 많이 앉아 있더라도 허리 뒤에 쿠션을 넣고 요추자만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앉아 있는 게 디스크를 치료하는 치료 과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서 있어도 요리를 하면서 서 있으면 아무래도 몸을 앞으로 구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구부리고 있는 그 자세 때문에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걸리면서 디스크가 뒤로 빠지려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고 앉고를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면 서는 게 좋고 네. 그 중에도 구부리면서 서면 서 있는 것도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분은 그러면은 역시 또 바른 자세와 더불어서 걷는 운동만 좀 하시면 네네. 그래도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요리를 될까요? 하시다가 네. 자주 허리를 뒤로 신전하는 요리하시다가 뭐 좀 물 끓이는 동안에 기다려야 될 때 그럴 때 신전을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테이블이나 이런 싱크를 조금 높이셔가지고요. 네. 덜 구부리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죠. 근데 교수님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척추관 협착증에 뭐 운동이 다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네네. 제일 안 좋은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라고 들었는데 윗몸 일으키기요? 네. 그게 네.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란 다른 병이 아니고요. 디스크가 연세가 들면서 많이 망가진 허리에 생기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면은 디스크가 더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또 복근 운동 키우고 또 이 뱃살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이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척추관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고 축성 요통이 있거나 다리가 방사통이 느껴지거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윗몸 일으키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정말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질문을 갖다가 답변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봤는데요. 저도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 허리를 예. 갖다가 뒤로 펴주는 게 도움이 네.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은데 네, 네. 그러면 잘 때요, 수면할 네. 때 저는 이런 생각, 엎드려서 자면요, 이렇게 베개 네, 하나 이렇게 하고 저절로 이제 허리를 갖다 뒤로 이렇게 조금 필려고 네, 네, 엎드려 네, 네. 자는 건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허리에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머.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엎드리면 우리가 저 마사지 침대가 아닌 한은 네. 고개를 한쪽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야 맞아요. 돌려야 되죠. 되겠죠. 당연히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엎드렸을 때 허리는 좋은데 목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 또 목뒤가 그런 또 고정입니다. 맹점이 있었네요. 그러면 다시 얼굴 모양을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멍을 침대 낸 구멍을 좀 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죠. 네. 아, 또 침대를 또 새로 하나 마련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리포터 전세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추석 특집 최고의 선물 당신의 건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자골신경통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앞서서 좀 얘기가 좀 얼핏 나오긴 했지만 어르신들 네. 자골신경통 있으시다고 참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네. 이럴 땐 좀 자녀들이 좀 뭐부터 좀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접근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입니다. 네. 좌골신경통이라는 건 허리 가운데만 아픈 축성요통에 비해서는 디스크가 많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경보 신호가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뭘 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디스크가 많이 손상되셨나 하는 그 원인을 잘 찾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밥을 하시느라고 아프시다 이러면 외식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배려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좌골신경통이 문제가 되는 게 뭔고 하니 허리는 펴져야 디스크가 아무는데 허리 펴는 걸 좌골신경통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허리를 펴는 순간 다리로 통증이 쫙 당겨 내려가면서 허리를 새우등처럼 구부리고 뱃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처럼 이렇게 구부려야만 편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건 좌골신경통이 아주 심하고 디스크 탈출이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병원에 가야 될지를 판단해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 자골신경통이 좀 심할 때 소염 진통제로 일단 통증은 조절이 될까요? 됩니다. 좌골신경통이 디스크 탈출 때문에 생긴 신경뿌리의 염증이라 소염제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처방된 약들을 보면 근이완제도 종종 처방되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뭐 대증적인 요법으로 좀 도움이, 뭐 진통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으려면 이 좌골신경통, 뭐 축성요통 잘 관리를 하면서 수술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교수님께서 이런 단계에서 오신 환자분들한테 실제 임상 진료실에서는 어떤 조언과 어떤 치료를 이렇게 권하세요? 네, 그 이제 좌골신경통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일단 통증 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동차 도난 경보기가 너무 심하게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보는데요. 보통 통증 점수가 0점이 전혀 안 아픈 거고 10점이 정말 까무러치게 아픈 통증이라고 네. 하면 한 3점, 4점 정도 되는 좌골신경통은 몸에 좋은 좌골신경통입니다. 아, 3점, 4점까지는요? 3점, 4점 정도. 네. 그 정도면 뭐 좀 성가시긴 하나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통증이거든요.
근데 그 도움이 통증, 된다는 네. 얘기인 건가요? 3점 도움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3, 4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1점으로 내려갔다가 4점으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행동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그러면 그걸 다시 본인 스스로가 피드백 받으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바로 그 뜻입니다. 아.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럼 네. 이제 4점이 아닌 이제 5점, 이제 중간 이제 6점, 이제 네. 이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5, 6점 정도 돼서 이제 자기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특히 그런 분들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좀 더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좀 인위적인 염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치료가 일단 좀 네. 뭔가 외부에서 좀 개입이 필요하다. 이제 5, 6점 네네, 정도 맞습니다. 되면은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 6점 되는 통증 정도면은 좀 만성적일 수 있겠네요. 네, 보통 5, 6점 통증 가는 경우가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한 2, 3개월 정도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통증 점수가 계속 좋은 자세로 인해서 5, 6점 정도 되는 통증이 2, 3점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아까 2, 3점, 3, 4점 되는 점수가 거의 1점에서 0점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실제로 이렇게 보십니까? 예, 대부분은 다 좋아지십니다. 정말요? 와. 네네, 다 좋아지십니다. 그럼 그 기간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얼마 만에 맞습니다. 좋아져요? 그게 이제 빨리 좋아지는 분들, 이게 체질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네.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좋은 자세 하면 6주 내, 그러니까 한 달 반 내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자세만으로. 좋은 자세만으로 네. 한 달 반, 6주 정도 만에 좋아진다. 네, 와.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는데요. 네. 3개월이 되어도 똑같이 계속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뿌리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염증 치료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거나 또 하나는 뭔가 나쁜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허리 요통에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물리치료, 사실 물리치료 중에서도 온열, 아니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냉찜질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온열찜질이 도움이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런 네. 도움이 되는 어디 병원에서 또 레이저로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쬐주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이게 예. 물리치료 중에서 좀 요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온열 치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핫팩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저는 아니고 초음파라고 그래서 초음파 그 에너지를 넣어서 이제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견인 치료라 그래서 트랙션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이완제 같은 그런 그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그 대증적인 효과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6주 정도면 자세와 함께 봤을 때 통증이 0점에서 1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 네네,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요. 그러면요, 이제 그 좋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 와서 이제 계속 이게 안 되는 분들, 이게 점수가 이게 3, 4점에서 내려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3, 4점 이하로 안 내려지고 계속 유지되면서 그 통증이 좌골신경통이면요. 네. 그때는 신경뿌리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런 방법도 쓰긴 하고, 그게 아니라 디스크 내부 손상 때문에 축성요통이 3, 4점으로 계속되면 그럴 때는 그분한테 아주 강력하게 척추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를 절대로 구부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구부리는 어떤 활동이 뭔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고요. 직업이라든지 낮에 뭐 하고 지내시느냐든지 방바닥에 많이 앉으시느냐, 잠자리를 어떻게 쓰시느냐, 이런 게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체크돼야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비슷하게 아픈 분들은 그걸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네, 항상 교수님하고 제가 뵐 때마다 느끼는 건 이게 걷는 자세의 중요성인데요. 좀 이 걷는 자세의 중요성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자세인지, 걷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은 걷는 방법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추전만이라고 해서 사람을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배로 쑥 들어가는 그런 곡선을 최대한 갖고 걷는 게 좋고요. 네. 그때 배가 좀 튀어나와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본인 허리를 위해서는 조금 배가 나와 보인들 어떻겠습니까? 네. 배가 나오도록 많이 튀어나오게 해서 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무게를 조금 그 등 뒤로 옮겨가지고 네. 등을 약간 지켜드는 게 좋고요. 네. 그건 뭐 목 디스크에도 좋고 허리 디스크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을 활짝 열어서 흉추까지 같이 펴주면 뭐 금상첨화가 되겠죠. 아, 이거 교수님한테 제가 매번 사실을 여러 번 듣는 얘기인데 항상 교수님한테 들을 때마다 그때 진짜 몸이 자동적으로 교수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지금도 막 따라 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고요. 추석 연휴입니다. 이제 올해 비대면으로 안부를 이제 여쭙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부모님 전화 영상 통화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척추 건강 살피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영상 통화하실 때 그냥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하지 마시고 핸드폰을 조금 멀리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시고 앉아 계신 자세나 서 계신 자세를 한번 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영상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좀 어떻게 부모님 괜찮으신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교수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척추 건강을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척추 건강은 제일 중요한 게 요추전만입니다. 허리에 있는 그 곡선, 그 곡선을 24시간 유지하면서 최대한 덜 구부리고 천천히 구부리고 안 구부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다 좋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다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네.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추석 특집 최고의 선물 당신의 건강입니다. 내일은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 마음 건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음 백신으로 표현되는 심리 방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주가 부르는 소중한 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학 전문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 너무나 투명한 너의 하얀 미소에 나는 사랑을 느꼈어. 너의 하얀 뺨에 눈물 흐를 때 나는 내게 사랑을 주고 싶었어. 너의 모습 그릴 때마다 넌 항상 내게 웃음 주었지. 내 마음 널 사랑하고 싶은 거야. 나의 마음 너에게만 주고 싶어. 소중한 너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언제까지나 나의 마음 너만을 그릴게. 내 사랑아. 너무나 가득한 너의 슬픈 향기에 나는 사랑을 느꼈어. 너의 뒷모습이 슬퍼 보일 때 나는 내게 사랑을